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내용은 이 호흡이에요, 호흡. 이 호흡인데, 호흡은 제가 전 시간 마지막에 좀 말씀드렸는데, 이 광반응에서 만들어낸, 광반응이 아니죠. 광합성에서 만들어낸 포도당을 분해시켜가지고,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죄송합니다.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호흡이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인 기질을 산화시키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입니다.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한마디로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고 탄수화물을 산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게 포도당의 분자식이거든요.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자, 지금 뭐가 없어졌을까요? 그쵸? 수소가 없어졌어요. 우리 수소가 없어지면은 뭐라고 했었죠? 그쵸, 산화라고 했었죠, 산화. 그 수소와 전자를 잃으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요거를 산화라고 보는 겁니다. 또 산소도 많아져요. 산소도 많아지고. 네, 산소도 많아지고.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 호흡의 중요성, 생명활동에 필요한 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요. 자, 이 다음 해보겠습니다. 호흡은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가지 단계. 총 3가지 단계. 이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 해당작용입니다. 해당작용. 해당작용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 호흡작용, 여기 밑에 읽어보시면 좀 나올 거예요. 호흡작용이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서 일어납니다. 세포 중에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생겼던 애 있었어요. 핫도그처럼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이 호흡작용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되려면은 이 포도당으로는 힘든 거예요. 포도당을 이제 C3 분자인데 잠시만요. 노트북이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자, 이 탄소 6개짜리 화합물인데 포도당은 이 6개짜리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으로 쪼개서 탄소 3개짜리로 만들어야만 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쪼개는 과정, 요것을 뭐라고요? 해당작용이라고 합니다. 당을 분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고분자를 저분자 단위로 쪼개서 흡수 및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말하고요. 약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ATP, NADH가 생성이 되고요. NADH. 그리고 세포질 내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런 거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호흡작용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호흡작용 중에서 해당작용은 세포질 내에서 일어나지만 이 나머지 과정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런 거 문제 내기 참 좋겠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나머지 과정들이 일어나고 이 세포질 내에서 해당 작용이 일어난다. 산소가 필요하지 않고요. 이 호흡작용 전체는 산화작용이지만 이 해당 작용 때는 산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에너지 생산 효율이 낮습니다. 얘는 호흡작용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데 얘는 에너지 생산 효율이 낮은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NAD를 NADH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네. 이 NADH가 좀 더 고에너지, 즉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ATP의 생산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해당 작용은요. 자, 그래서 이 해당 과정을 한번 보시죠. 해당 과정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실제로도 이렇게 간단할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만 이렇게 꺼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광합성에서 온 포도당, 탄소 6개짜리 화합물이 포도당이 생깁니다. 이 포도당에 에너지를 쓰게 돼요. 이 ATP가 ADP가 되면서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자, 총 2개가 에너지를 주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2개의 인산기가 붙게 됩니다. 자, 이 ATP가 인산기가 3개라고 했었죠. ATP가 인산기 2개죠. 근데 자, 2개 ATP니까 얘는 6개고, 얘는 2개 ADP니까 얘는 4개일 거예요. 자, 지금 몇 개가 마이너스 됐죠? 2개가 마이너스 됐죠. 이 2개가 여기로 붙은 거예요. 첫 번째 탄소랑, 자, 탄소에 번호 붙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탄소랑 두 번째 탄소에 이렇게 인산기가 붙게 됩니다.
돼서 과당 2인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되는데 이 과당 2인산 녀석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불안정한 상태. 그래서 얘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여러 과정들로 인해서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피루부산이 됩니다. 피루부산은 탄소 3개짜리 화합물. 탄소 3개짜리 화합물 이제 두 분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분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NADH랑 이 ATP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에너지랑 조효소 NADH인데 고에너지의 조효소가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게 해당 과정이에요. 즉 포도당을 쪼개서 피로부산 두 분자를 만든다. 이 탄소 3개짜리 피로부산 두 분자를 만든다. 이게 아마 이 부분이 4회차인가 5회차에 나왔을 거예요. 이 피로부산에 대한 얘기가. 어쨌든 그때 피로부산이 이제 탄소 두 분자라고 해서 이거 틀린 지문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내용은 지금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제가 전에 위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호흡의 두 번째 단계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호흡의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하냐면은 크랩스 회로라고 합니다. 크랩스 회로. 아까 안 반응해서 저번 시간에 안 반응해서 회로를 무슨 회로라고 했었죠? 그렇죠. 켈빈 회로라고 했어요. 켈빈 회로. 근데 이 호흡에서는 크랩스 회로가 있습니다. 크랩스 회로. 그래서 자, 요 부분인데 요거를 잘 알고 가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외우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외우는 방법. 근데 워낙 많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외우는 방법이 있으면 좋습니다. 자, 아시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 아시아 석푸말옥. 아시아 석푸말옥입니다. 그래서 밑에 숫자도 좀 적을게요. 265 4444 265 4444 뭔가 그거 같죠? 그 전화번호 265 4444. 자, 265 4444는 이 탄소 개수를 말해요. 탄소 개수를 말합니다. 자, 요거 아시아 석푸말옥 265 4444 이거 말고 일단 한번 바로 가봅시다. 자, 해당 작용에서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왔습니다.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왔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 크랩스 회로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처음에 피루부산이 CO2를 땡 던져내요. 그러면 피루부산이 탄소 몇 분자가 되겠어요? 탄소? 그렇죠. 2개 화합물이 됩니다. 탄소 2개 화합물이 되는데 이때 또 누가 오느냐? 이 코에이라는 녀석이 옵니다. 코에이는 후에 이 아세틸 코에이에서 아세틸과 코에이가 분해돼서 만들어진 코에이인데 이 코에이가 어쨌든 일로 옵니다. 코에이가 와서 어떻게 되냐? 아세틸 코에이가 됩니다. 이 C2 화합물에 이 코에이 녀석이 붙어서 아세틸 코에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가 시작. 여기가 시작입니다. 자, 이 아세틸 코에이랑 옥사라세트산이 만나는데 옥사라세트산은 이 TCA 회로, 이 크랩스 회로가 쭉 한 바퀴 돌고 자, TCA 회로라고 합니다. 어쨌든 쭉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게 이 옥사라세트산이거든요. 이 옥사라세트산이랑 만납니다. 탄소 2개짜리랑 탄소 4개짜리가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탄소 6개짜리인 이 시트르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트르산. 자, 여기부터는 굉장히 쉬우면서 이제 중요한 게 시트르산부터는 탄소가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자, 탄소가 떨어져 나가는 것만 빨간색으로 말해볼게요. 자, 이 알파케토글루카르산도 CO2가 하나씩 빠져나가죠. 탄소가 하나씩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은 C5 화합물, 그리고 석신산, 또 CO2 하나 나갔죠? 얘는 C4 화합물이 되는 겁니다. 자, 탄소가 여기에서만 하나 빠져나가요. 자, 이 부분 체크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에너지를 만들어야겠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조효소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NAD 플러스가 이 탄소가 나가면서 이 알파케토글루타르산으로 가면서 에너지를 받는데, NADH가 됩니다. NADH를 만들어내요. NADH는 고에너지 화합물이에요. 자, 이 알파케토글루타르산도 이산화탄소를 뱉어내면서 이 NAD를 고에너지인 NADH로 만들어냅니다. 또 ADP,
이 알파케토글루타르산에서 석신산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는 또 이 ADP에서 ATP로 가게 됩니다. ADP는 저에너지, ATP가 고에너지라고 했죠. 또 고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냈어요. 이 탄소를 벗어나게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석신산에서 푸마르산으로 가는데 이때도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FAD에서 FADH를 만들어냅니다. 참고로 이 FADH가 가장 강해요. 가장 고에너지가. FADH 만들어내고 이 푸마르산에 물이 첨가되면 이 말산이 되고 이 말산에서 아까 처음에 시작된 거 말산에서 에너지를 또 줍니다. NAD한테 NADH가 되도록 에너지를 주고 옥사라세트산으로 돌아가는 자, 요 과정을 우리는 크랩스 회로라고도 하고 이 TCA 회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대부분 고에너지를 얻었다. 자, 이렇게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자, 에너지를 얻었으니까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써야겠죠? 에너지를 써야겠죠?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자,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밑에 있는 거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냥 쭉 문장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그 만든 에너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써야겠죠. 제대로 써야겠죠, 이제. 이제 진짜로 ATP 만들어내야 됩니다. ATP 만들자. 어디서 만드냐? 자, 호흡의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ATP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산화적 인산화라고 불리는데 전자 전달 회로예요. 산화적 인산화라고 더 많이들 불리는 것 같아요. 산화적 인산화에서 많이 이제 ATP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냐면은 자, 미토콘드리아 내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은 이렇게 그 인지질 요걸 이중층이라고 하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쭉 웬만한 막은 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질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막이 쭉 있어요. 막에는 보통은 막에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은 바로 차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록색은 친수성 물질이고요. 이 꼬리 있죠. 꼬리는 소수성 물질이어서 친수성 물질이 와도 이 소수성 물질이 튕겨내고 그리고 소수성 물질이 오면은 이 초록색 친수성 물질들을 튕겨내고 이래서 웬만한 물질들은 다 튕겨내요. 예, 여기서 다 이 막에서 다 튕겨내는데 그러면 어떤 물질들도 이제 못 들어오면은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에는 요런 게 붙어 있습니다. 요걸 우리를 단백질이라고도 하고요. 통로라고도 하고요. 채널이라고도 합니다. 예, 요런 게 붙어 있어요. 각각 이제 그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부르는데 저는 웬만하면 단백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단백질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단백질들이 박혀 있습니다. 단백질들은 각각의 역할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막 사이에 있는 요 단백질들은 아까 우리가 만들어낸 에너지들 있죠? 이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전자를 이렇게 흘러가게 합니다. 수소가 NAD가 되면서 NAD 플러스가 됐죠. 그렇다는 건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하나 없어졌다는 거예요. 얘가 플러스가 됐다는 것은. 예? 마이너스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뭐예요? 전자잖아요. 전자를 이렇게 뿜어내주는 거예요. 전자를 뿜어내주는 이유는 전자가 이동함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킵니다. 이렇게. 전자가 이동함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이 에너지들로 인해서 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던 수소이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뭐라고 하냐면은 수소운반 단백질이라고 해요. 이거를 수소운반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는 이렇게 수소운반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낸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 만들어낸 이 고에너지 물질들을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한다는 것은 이 전자를 뿜어내는 거예요. 전자를 뿜어냅니다. 그럼 그 전자가 이동하는 힘에 의해서 이 수소 이온 단백질로 수소가 펌핑이 됩니다. 수소가 이렇게 쌓여요, 여기에. 이 막사이 공간에 수소가 쌓입니다. 막사이 공간이라면 어디냐면은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어요. 이게 미토콘드리아 막입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막사이 공간 다 여기만 이렇게 이 전체 이 막사이 공간에
이 수소 이온이 쌓이게 됩니다. 수소 이온이 막 쌓여요. 수소 이온이 이렇게 쌓여요. 그러면 또 무슨 물리적인 현상이 생길까요? 그쵸? 확산이 또 생기겠죠. 확산. 확산이란 고농도의 물질이 저농도의 물질로 향하는 것. 고농도의 물질이 저농도의 물질로 향하는 것. 여기 수소가 넘쳐나니까 수소가 일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어디든 빠져나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빠져나가냐? 이 마지막에 있는 단백질. 5번째 단백질인데 이게 뭐냐면은 ATP 합성 단백질입니다. ATP 합성 단백질. ATP라고 먼저 적을게요. 이 ATP 합성 단백질로 수소가 빠져나와요. 이렇게. 수소가 빠져나오면서 그 에너지로 이 ATP 합성 단백질은 ADP를 ATP로 또 만들어냅니다. 자, 이 마지막에 ATP 만들어내죠. 여기. 이 ATP 만들어내잖아. ATP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냐면은 포도당 한 분자당 포도당 하나당 32개의 ATP를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과정이 가장 많이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해당 작용과 그 크랩스 회로가 없었다고 하면은 이 과정은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없으니까. 이 고에너지 물질들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ATP가 형성이 된다. 요 내용을 밑에 담고 있는 겁니다. 요 내용 담고 있고, 자, 그리고 제가 요거는 한번 잠깐이라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데, 이 산화랑 환원에 대해서, 산화랑 환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주세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산화랑 환원, 딱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산소랑 결합하는 건 다 산화라고 하고요. 산소랑 분리되는 거는 또 환원이라고 합니다. 산화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 산화는 수소랑은 또 분리됩니다. 환원은 수소랑 결합합니다. 자, 뭐가 달라요? 산화는 산소고 환원은 수소입니다. 서로 거의 어떻게 보면 반대예요, 반대.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산화는 전자의 수가 줄어드는데 환원은 전자의 수가 늘어납니다. 이 수소랑 결합된다는 것 자체가 전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고 수소랑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전자의 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과정을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화합물에서 어떤 화합물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산소가 더 많다 하면 산화된 거고 예를 들어서 전자의 수가 줄어들었다 라고 하면은 뭐죠? 얘도 산화된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꼭 산화랑 너무 깊게 안 들어가셔도 된다는 거죠. 산화랑 환원은 이런 세 가지의 어떤 과정, 세 가지의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과정? 네, 세 가지 이런 과정을 그냥 표현한 단어일 뿐이에요. 이 산화랑 이 환원은요. 그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 페이지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자, 호흡에 영향을 주는 요인 빨리 하고 끝내볼게요. 호흡에 영향을 주는 것, 첫 번째, 수목의 나이입니다. 자, 성숙한 숲 같은 경우에는 죽어있는 조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량은 높은데 광합성량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호흡량은 늘어나요. 호흡량. 예. 그러니까 이 생산적인 활동인 광합성량은 줄어들고 그에 비해서 호흡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쓸데없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호흡량을. 왜냐하면은 이 조직 자체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적은 효율로 고효율을 낼 수가 없어요. 적은 에너지로 고효율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많은 에너지를 필히 쓸 수밖에 없어서 많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광합성량은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 인간의 육체와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오늘 말이 꼬일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이 단위 건중량당 호흡량은 많지만 전체 광합성에 대한 호흡량의 비율은 적다. 어린 숲과 성숙한 숲을 비교했을 때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수목의 부위 어디가 호흡이 많고 어디가 좀 적냐? 호흡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가장 높게 일어나고요. 죽은 부위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호흡도 이제 물질 대사 중에 하나에 속하니까 죽은 부위에선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죠. 자, 두 번째 전체 비율로 보았을 때 잎이 가장 많이 호흡을 하고요.
잎이 가장 많이 물질 대사를 하는 데도 하고 가장 살아있는 조직이 많고 그러므로 잎이 가장 많이 호흡하고 뿌리의 경우는 전체 8% 정도를 호흡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색은 저번에 뿌리에 구조할 때 말씀드렸었죠. 이 당근에서 유발된 이 세근들, 이 얇은 세근들, 이 세근들이 95%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온도에 따른 호흡량을 나타낼 수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죠. 예. 온도 변화에 따른 호흡량을 우리는 이 Q10이라는 단위로 나타내요. 그래서 뭐 Q10이 아니고 문제 예를 들어서 K10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Q10을 잘 알고 계시고 이것은 온도가 10도 상승함에 따라 나타나는 호흡량의 증가율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Q10이란 온도가 10등 상승함에 따라 10도 상승함에 따라 나타나는 호흡량의 증가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Q10의 값은 겨울에는 높고 여름에는 낮은데 그 이유는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가도 환기 호흡량이 있어 더 이상 호흡량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광량에 따라서 호흡량이 달라지는데 음수는 양수에 비해 광합성량이 적지만 호흡량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광량이 적은 그늘에서도 잘 생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수랑 양수랑 호흡량이 같다고 봐요. 호흡량이 같아요. 만약에 호흡량이 같다고 하면은 둘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광합성량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음수 같은 경우가 이제 호흡량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늘에서 잘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적응량의 에너지로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호흡량이 낮다는 것은. 자, 부위별로 호흡량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잎 같은 경우 호흡량이 가장 높을 때 언제일까요? 완전히 만들어진 직후라고 해요. 자, 눈은요. 생장기, 개업이 시작될 때고 과실은 결실 직후에 가장 높습니다. 이거를 클라이메트릭이라고 하거든요. 클라이메트릭. 이 클라이메트릭 후에 이후에 팍 떨어져요. 결실 직후에 팍 높아지는데 그걸 클라이메트릭이라고 하고 이후에 떨어집니다. 자, 종자는 종자가 자라고 있는 기간에 호흡량이 가장 높습니다. 이 호흡량이 가장 많다는 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이 호흡량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호흡하면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 에너지가 필요할 때 호흡량이 가장 높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시고 제가 거의 전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지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설명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음 제가 강의할 주제는 이 탄수화물 대사와 운반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수정이 있었어요. 이번에 개정판 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 전 과목 통틀어서 가장 많은 좀 수정이 있었다. 왜냐하면은 기본서에서도 틀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본서에서도 틀린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뭐 변경되는 내용도 있었고 좀 들어가야 되는 내용도 있었고 이래서 좀 변경이 많아서 이 부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